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관련해 동맹국이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미국 취업이 이제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H-1B 비자에 대한 발급 기준을 강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호황으로 퇴직연금 401k 가입자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401k 주요 자산 운용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3분기 말 기준 피델리티가 관리하는 전체 연금 계좌의 평균 잔액이 1년 전보다 무려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지난 5일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 사이에서 식량 배급량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토요일 루마니안 베프티스트 철치 오브 시카고에서 2024년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동포 초청 대찬양의 밤 행사가 성황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 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인도법 위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입장을 질문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모든 상황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집회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난 4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았습니다. 지난 7일 기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국선언 추진 주체인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은 시국선언 동참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응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수호하려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는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미국 취업이 이제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1기 정부 때 H-1B 비자에 대한 발급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도 H-1B 취업 비자나 H-2A 비자 등에 대해서도 타깃을 삼고 기존의 규칙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 출생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좁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 단속을 피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호황으로 퇴직연금 401k 가입자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401k 주요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분기 말 기준 피델리티가 관리하는 연금 계좌의 평균 잔액이 1년 전보다 무려 23% 증가한 13만 2,300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델리티는 전국에서 총 4,900만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지난 5일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크스 지역의 북한군 사이에서 식량 배급량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자 러시아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성을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메블루토프 소장이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됐다면서 도착하자마자 러시아군 제11 공수돌격 여단의 식량 보급품을 북한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도 11,000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크스에 배치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7일 토요일 루마니안 베프티스트 철치 오브 시카고에서 2024년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동포초청 대찬양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기련 성가대장의 인사말과 김홍건 임원회장의 기도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 2024년도 Night of Great Praise 대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이 대찬양의 밤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197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가 48년째 됩니다. 이 대찬양의 밤이 열려지는 이유는 온 커뮤니티와 하나가 되고 화합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동안 모두가 교파를 떠나서 루마니안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 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인도법 위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3만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800명이 아동입니다. 전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인의 3분의 1이 피난을 떠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피난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인 650만 명이 난민이며 추가로 35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닉 부이추치가 서구 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 비영리 단체 닉 부이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컨트리 클럽이나 사교 모임과 더 비슷해졌다고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과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양성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 교회를 잘 살펴보면 청소년 담당 목사들은 육아 도우미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본 교회의 95%는 컨트리 클럽이나 사교 모임처럼 느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절대 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많은 교회가 젊은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복음에 물을 타고 조금 더 많은 오락과 재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부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포근한 겨울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까지 따뜻한 날씨 이어지다가 내일부터는 점차 내려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따뜻한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밤 최저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